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국정원 인사파동은 국정원장 윗선이 배경,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하자마자 국정원장을 갈아치우고 차장급들을 다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국정원 내부의 인사관리가 엉망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 그러니까 인사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장 경질 사건, 이 사건을 수습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단 해병대 사령관이 연임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령관이 연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해병대 헌병단장을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부사단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병과는 보병입니다. 보병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는 헌병단장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임 박 대령은 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보병 대령이 와가지고 수사의 숫자도 모르면서 헌병단장을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벌어졌고, 그리고 아무도 끽소리 못합니다. 이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조직 장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잡으면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상시 작전 태세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무장을 상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항명을 한다, 인사권에 대해서 말이 많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할 때 자기 요원들에게 내가 오늘 대통령을 쏠 테니까 니들은 청와대 경호원들을 다 쏴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단 한 명이라도 아니 각하를 쏜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즉시 김재규의 총소리를 듣자마자 모조리 다 사살한 겁니다. 이게 정보기관의 생명인 겁니다. 군대보다 더 엄격한 것이 바로 정보기관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북방정책 때문에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남북회담을 하고 있는데 청주회 회원들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위조해서 회담 요원들이 다 빨리 철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회담을 하다 말고 다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원장이 전임 국정원 직원들을 막 몇 명 잘랐다, 그래서 대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김대중 정권 때는 안기부 요원 600명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도 꿈쩍 안 하는 게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최인수를 납치했다 놓쳐가지고 중국 정보부에 발각이 되고, 그리고 일본에 기밀이 유출되고 김정일에게 기밀이 유출돼서 국정원 차장들이 북한으로 불려다닐 때 작게 501치 갖고 와 하면 그대로 갖다 주고, 그리고 핵자금 갖고 와, 통치자금 갖고 와, 수십억 달러를 막 가지고 갖다 줘도 지금껏 말이 없는 겁니다. 독도를 넘겨준 거를 오히려 김대중 오부치의 가장 확실한 한일 관계 발전이다, 요렇게 속이고 있는 게 바로 정보기관인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보기관 내에서 뭐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뭐 달겨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눈 감아준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해병대 항명 사건에 대한 인사조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인사파동, 이런 문제는 국정원장 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국정원 내에 지하 조직이 있는데 그 지하 조직의 핵심적인 우두머리는 고위직이 아닙니다. 별정직 같은 하위직으로서 국정원 내에 오래 근무하는 그런 말단직, 이런 사람들이 지하 조직의 핵심 우두머리입니다. 월남 망할 때 주월 미군 사령관 내 저택에 공산정보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구두를 닦는다든지 접시를 닦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핵심 요원인 겁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오늘은 어떤 구두를 몇 켤레 닦았다, 누구 구두를 닦았다, 그리고 접시를 닦는 사람이 오늘은 접시 몇 개를 닦았다, 어떤 종류의 접시를 닦았다, 누구 접시를 닦았다, 이런 거를 낱낱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베트남 내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누구한테 청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사과나 총무과에 청탁을 해야지 입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냐? 바로 수의들입니다. 한국에서는 경비하면은 최고 말단직으로서 그저 굽신굽신하는 사람으로는 보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려면은 그 회사에 와서 경비실에 입사 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경비가 돈을 안 주면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입사 원서를. 입사 원서를 안 받아주는데 총무과에 또는 인사과에 자기 친척이 있다라도 원서가 들어와야지 봐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 방식이나 체제가 다른 겁니다. 주월 미군 사령관에 대한 정보원들의 그런 배치 이런 거는 저는 베트남 정보기관 요원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웃으면서 니네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베트남의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아웅산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호실에서 그걸 말렸다는 겁니다. 외지에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영부인만 가는 걸로 됐을 때 바로 그 지역 그 기관의 장비에 대한 안내 점검을 제가 했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거기 갔더니 청와대 경호실에서 누가 나와 있었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중요한 행사를 하는 그 앞에 있는 장비가 영군이 왔을 때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깔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체를 경호실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옮기려고 지게차를 내부로 들여보냈더니 바닥에 막 가라앉는 겁니다. 돈을 다 떼어먹어가지고 날림으로 공사해가지고 지게차만 들어가도 막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재를 쌓아놓고 다른 장비 앞에서 행사를 하게 한 다음에 경호실에서 나온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짓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국정원이 청주케 장군들을 연달아서 3명이나 국정원장으로 앉혀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이미 중국에게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북한에게 다 갖다 준 다음인데 왜냐하면 최인수 납치 고문 감금 사건을 비밀로 지켜달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김신조와 같이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장성이 영변 핵기지 기밀을 가져온 거를 국정원 정문 앞에서 빼돌려서 미국 CIA로 갖다 준 거를 입이 아프도록 폭로를 해도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바로 정보기관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인사파동이 났다 어쨌다 이게 몇 번이나 나오고 그걸 신문에 막 알리고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일부 우파들이 국정원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서버 이런 문제를 폭로해서 잘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또 돌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곧 대한민국에 큰 일이 생길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국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세요. 민주연구원의 원래 이름이 국가경영전략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습니다. 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경영전략연구소는 중국서 관리를 합니다. 요번에 서훈이하고 박지원이가 안전연구소에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뒤로 집어넣었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원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정원장 출신들이 집어넣어준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공작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출신들이 대놓고 공작원들을 국정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일체 비밀로 하고 보도도 잘 안 하면서 정식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정원장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다 잘리고 갈리고 했는데 지금 군 출신이라고 해서 국정원을 장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주케 장군들이 국정원장을 연임하면서 토를 닦아놨는데 군 출신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그래도 구독을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채널과 연결된 청청모 홈페이지를 좀 방문해 주셔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5.18의 북한군 증거를 제가 오늘 방송을 할 겁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